이 성공의 기억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심어주면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어서 불안이 점차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시멜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것저것 일정이 바빠져서 유튜브 촬영을 잘 못했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공황장애 증상 중에 하나인 예기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예기불안을 좀 더 쉽게 다스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예기불안, 공황장애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공황장애 증상은 공황발작과 예기불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황발작은 말 그대로 갑자기 나타나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숨이 막히는 느낌, 어지럽고 미식거림, 심장이 빨라진다든지 호흡이 가빠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예기불안은 공황발작을 겪은 이후에 같은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에서 또 같은 발작이 나타날까봐 불안해하는 증상입니다. 공황발작보다 이 예기불안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발작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에 이것이 또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몰려오는 것이죠. 이 불안은 특히 공황장애가 만성화되었을 경우나 또는 공황장애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을 때 더 크게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발작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후에는 불안으로 옮겨가는 형국이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예기불안을 좀 더 쉽게 다스릴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꼭 공황장애가 아니더라도 불안감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니까 불안감 있으신 분들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회피하지 않기입니다. 보통 공황발작이 나타난 이후에 같은 상황이나 장소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차 안에서 내가 발작이 일어났던 분들은 다시 운전을 하거나 차를 타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또 지하철에서 발작이 오신 분들은 지하철을 타기가 어렵고 이 지하철과 비슷한 환경인 사람이 많은 환경도 피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발작이 왔던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피를 반복할 경우에 우리 뇌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을 뛰어넘어서 공포의 상황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직면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큰일이 나지 않는구나, 꽤 괜찮구나, 이제 발작이 나타나지 않네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하게 되면 불안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무리해서 그런 상황을 직면을 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시도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발표를 못하는 아이였어요. 타고난 기질 자체가 쉽게 좀 불안해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성향이다 보니까 발표를 하기 전이 너무 떨리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다닐 때도 발표는 다른 친구들한테 다 미루려고 했고, 근데 그럴수록 더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발표를 생각만 해도 극도로 불안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에 땀이 나고 이런 증상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발표라는 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필요한 행위더라고요. 내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알고부터는 조금씩 부딪혀서 해봐야겠다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발표를 할 때는 발표를 하기 직전, 그리고 발표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가 가장 떨려요. 그래서 막상 이제 발표를 시작해서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능숙하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발표가 쉽진 않습니다.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내가 발작이 일어난 장소를 생각만 해도 불안감이 커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겨낼 수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해보세요. 지하철을 타기 어려운 분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가 지하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탈 수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지하철역까지만 갔다가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는 역 안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와 보시고 그 다음에는 한정거장 갔다가
내리기, 그 다음에는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데요. 어떤 때는 발작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도전하면 돼요. 이 성공의 기억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심어주면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어서 불안이 점차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름 붙이기입니다. 댄 시겔이라는 분이 Name it to tame it 이라는 문구를 처음 만드셨는데요. 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협에 처하면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가 위협을 탐지하고 활성화되면서 두려움의 감정이 극대화가 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할 수 있도록 전투태세를 딱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게 이런 두려운 감정과 이런 각성 반응들이 전두엽 피질에 도달해요. 이 전두엽 피질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인데, 합리적인 생각이 나오는 곳인데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딱 차단을 해버립니다. 예기 불안이 있을 때도 이런 일련의 반응들이 나타나면서 공포가 더 극대화가 됩니다. 이 전두엽이 두려운 감정으로 지배를 당하면서 합리적인 생각이 차단되기 때문에 내가 차를 타면 큰일이 날 거야. 발작이 반드시 나타날 거야.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이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의 전두엽 지배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불안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에 불안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올라올 때 이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내가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지금 내가 느끼는 이런 증상들은 불안 때문이야 라고 인식을 딱 하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좀 떨어뜨려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적으로 묻기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름 붙이기와 비슷한 건데요. 내 이 불합리한 생각이 정말 합리적인 것인지, 정말 그러한 것인지 이성적으로 따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예기 불안이 올 때는 내가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죽을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뭔가 큰일이 날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벌어질 것 같고, 이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건지, 정말 큰일이 나는 것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에서 발작이 일어났고, 차를 타면 또 발작이 일어나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이제 차를 못 타겠고, 차를 타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을 때, 정말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인지 물어봅니다. 정말 그런가요? 한번 그런 발작이 나타났다고 해서 동일한 상황에서 또 그러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지금 나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나는 그 전에 내가 아닌 점차 좋아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사 그런 발작이 나타났다고 해도 잠시 차를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운전을 하고 가면 됩니다. 정말 큰일이 나나요? 내가 정말 죽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두려움으로 우리 뇌가 잠식당해 있을 때 이런 과정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불안감과 두려움도 점차 사그라들게 됩니다. 이렇게 예기불안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국에 성공적인 경험을 반복해서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켜주자는 거죠. 사실 말은 쉽지만 우리 뇌에 새겨진 무의식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시도하다 보면 점차 변화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불안감을 촉발할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 환경들을 최대한 피하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흡이나 명상,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되니까 꼭 신경 써주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